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6% 상승한 2072.3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9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하락세로 약보합권으로 33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0.23% 내린 22만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4% 상승한 716.5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약보합 마감 속에서 57,30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헬릭스미스는 1.49% 오른 19만 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0.44% 약보합권으로 43만 3,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19% 내린 5만 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금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뵙지 못했고 오늘 다시 재개됐는데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한 출발을 했다가 그리고 회복, 다시 또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워낙 좋았죠. 처음부터 쭉 강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코스피는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역시 장중에 선물의 어떤 영향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선물의 영향으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선물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큰 그 영향을 받은 그런 흐름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흐름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등 시도도 있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역시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크게 상승한 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 어떤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크게 빠지거나 그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무난하게 잘 끝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상해종합지수 반면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선방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듯이 또 무난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에 좀 무난한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더불어서 변수인 해외 증시만 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금요일장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시장 뜨겁게 달궜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핫5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테림포장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남선알미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S넷이 올라왔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KMW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5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종목에 대해서 총평 들어볼까요? 네, 종목들이 오늘은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코스닥 종목,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의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움직이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증시가 뭐 특별히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시장은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월요일에 급등했던 부분은 수요일까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더 시도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반등 시도였었죠. 이건 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증시가 역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뭐 중국 시장이나 강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한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확 꺾인다고 하면 더 확 밀릴 수도 있죠. 다음 주가 만기주입니다. 그게 변수예요. 만기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해외 증시가 어떤 추세적으로 최소한 단기적인 추세, 며칠 동안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런 때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다시 좀 약간 불안한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어쨌든 무너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추세에 대해서는 역시 보수적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는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 자체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요. 초반에 단기 반등 정도,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